안녕하세요. 오늘 3월 16일 오늘의 알트코인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알트코인은 엘프입니다. ELF, 엘프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해당 지점에 대한 확정적 종가 지지가 이어지면 그 다음 목표 구간은 400원대 후반.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보면서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엘프를 오늘의 알트코인으로 선택했는데요. 엘프는 기존에 알려드렸던 폴카닥이나 여러 코인들이 있죠. 이것처럼 역시 병렬 처리, 병렬 처리 메커니즘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요 코인에 대해서 카테고리는 전형적인 중국계입니다. 전형적인 중국계의 영향을 좀 받고 있어요. 여기는 창립자가 거의 다 중국계고요. 여기에 특이한 점은 한국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있어요. 중국계에서 메타가 오면은 엘프도 초반에는 안 뛰겠지만 중반 이후에는 엘프도 영향을 좀 받는다.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엘프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리면 이 시스템은 엘프는 그 기본에 메인 체인이 있고 그 하부에 사이드 체인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병렬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이드 체인을 가지고 있는 메인넷 서비스다. 코인이다. 엘프는 그래서 토큰이 아닙니다. 엘프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OS, 블록체인의 OS를 지향한다는 게 표방되어 있는 자신들의 얘기입니다. 이더리움처럼 그런 부분들로 진행되겠다. 여러 체인을 둬서 기능들을 분화시켜서 메인 채널로 올라오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속도나 보안성 부분들을 좀 더 향상시키겠다는 게 엘프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엘프는 블록체인의 OS를 꿈꾼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엘프의 활용 측면에서 보면 금융 서비스, 보험, 디지털 신원 및 IP 이런 부분이 있는데 스마트 시티나 사물 인터넷, 여기서 앞으로의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웹3가 나오죠. 웹3 얘기가 올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될 건데, 웹3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디지털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DID라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디지털 아이디인데 나의 신원을 증명하는 블록체인상에 있는 나의 신원을 증명하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레거시 금융하고 연결시키는 데서는 KYC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아예 완전 분리해서 블록체인에만 집중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디지털 지갑이 필요합니다. 앱 개념하고는 조금 더 상위 개념이에요. 여기에는 좀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들어가는 여러 기능들로 분화시키기 위한 사이드 체인 형태로 구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초기에는 많이 활용되는 측면이 뭔가 B2B에 많이 활용돼요. 왜냐하면은 그 기업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B2B에서 이어지는 서비스들이 B2C로 일반적인 사용자들 레벨로 넘어오는 단계까지 이렇게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엘프는 개인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로 명확하게 아직은 확정적으로 나온 거는 아직 안 보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고요. 현재 구성은 그렇다는 부분들로 얘기하시면 되고, 지금에서 프로젝트를 판단하고 제일 많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법적 요소 부분입니다. 기존의 레거시 금융, 기존의 금융,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기존의 법 체계에 갖춰져 있는 서비스들과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혹은 그 영역을 맡아주고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차곡차곡 이어지고 있는지도 프로젝트를 관찰하는데 중요한 부분들로 살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게 중요한 펀드멘탈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프가 그걸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엘프에서는 아직은 명확하게 그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협약들에 대한 얘기들은 나오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 부분들이 커스터머 레벨까지 내려오고 하는 부분들까지는 확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나 바라보는 방향성들은 대부분의 괜찮은 프로젝트들이 가지는 방향성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고, 이 프로젝트의 개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알트코인으로 체크했고요. 특히나 올해 움직임에서 강한 움직임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목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체크를 한 겁니다. 역시 좋은 프로젝트 여부를 떠나서 나한테 도움되는 건 좋은 가격에 들어가는 겁니다.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 업비트 차트 기준이고요. 그리고 일봉 차트 기준으로 살핍니다. 모든 제시되는 값들은 일봉 종가로 확인하는 값입니다. 매일 아침 9시에 확인하시면 돼요. 엘프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도의 움직임에서 큰 파동이 두 번이 나왔어요. 그때의 파동, 상반기에 나왔던 파동도 상당히 컸는데 이 파동을 압도하는 파동이 하반기에 다시 나왔어요.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다 상쇄시키고는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내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온 겁니다. 이게 그냥 뭐 터무니없죠. 터무니없는 차트 움직임입니다. 근데 실제로 차트로 나왔고 이 차트 움직임이 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줍니다. 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엘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차트가 21년도의 차트 패턴이 전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자, 요렇게 나왔고, 같은 레벨로 간 게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 여기가 고점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돌파 가능성을 보자면 여기에 대한 저항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움직임이 나올 연석이 있는 거고요. 자, 요렇게 하고 이렇게 나온 경우성은 이게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중에 여기 한번 걸리고 여기 한번 걸려요. 그리고 이 상승분의 절반에도 걸리고요. 하락 추세의 모양새가 나온 부분은 올라갈 때 확인해야 되는 지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더뎌요. 더디는 측면이 있고요. 이것처럼 또 이렇게 되는 게 있죠. 뒤에 움직임이 이렇게 이어지면 그냥 단순하게 놓고 봐도 추세선이 위로 확 이렇게 벌어지는 파동이 커지는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공략 가능성이 여기 앞 저점을 공략하는 시점부터는 추가 상승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패턴이 나오면 좀 긍정적으로 본다.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스로 좋다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차트적인 움직임을 체크할 때 그렇게 보는 거고요. 거기 값에 실제로 차트가 왔을 때 어떤 판단을 할지는 값들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들로만 생각하시면 되지 희망회로 돌리고 이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엘프는 21년도에 상반기에 나왔던 구간이 아니라 21년도 하반기에 나왔던 구간에서 이 앞에 구간을 다 잡아먹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값을 기준해서 값들을 추출했습니다. 여기 값들에 대한 추출했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구간 값이 엄청 커요. 움직임 폭이 큰 겁니다. 움직임 폭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략을 확인하는 과정들의 상승폭이나 이 폭들이 또 하락폭 조정 지지 테스트를 받기 위한 폭 움직임이 큽니다. 그게 차트에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엘프는 여기 21년도 하반기 차트 구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그래서 구간 움직임이 좀 크다. 이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이때 나왔던 차트 움직임만 보면요. 중요 지지 장값은 925원, 821원이고요. 구간 끝값은 535원, 구간 이탈 값은 382원이네요. 이 값들이 있습니다. 이 값들을 체크하고 나면은 되돌림이 나오는지를 보자. 되돌림 나오는지를 보자. 상단 변곡점은 2번이 됐네요. 2번이 됐죠. 그럼 여기는 올라올 때 세 번째니까 돌파 개연성을 본다. 자, 여기도 하라고 나온 뒤에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왔죠. 그럼 여기도 돌파 개연성을 본다. 여기는 하방 이탈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저항, 여기는 저항의 가능성으로 본답니다. 그러면 이 821원 위에 올라앉으면 위로 1200원대까지는 올라갈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차트는 지금 현재 여기 안 왔어요. 차트가 실제 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추가 하락이 이어졌죠. 821원 이후에는 추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구간 끝값 535원을 하방 이탈하고 되돌림 나오고, 그리고 여기 또 나왔고, 또 이후에도 또 나왔고, 꼬리도 또 쳤죠. 여기는 돌파 개연성을 좀 더 본다. 돌파 후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살피자. 535원은 일단 그 자리는 좀 약하다라는 보는 거예요. 많이 찔렀으니까. 그리고 나서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요. 추가 하락이 나왔던 382원을 보면은 한 번 되돌림이 나왔어요.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이때 구간만 얘기 드립니다. 이때 구간만. 그럼 여기가 두 번째는 저항이 될 개연성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졌던 구간들이 나오죠. 이거는 좀 차트를 키워서 보겠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값들에 대한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메모해 놓으셔도 되고요. 차트에 라인을 그어두시고 보셔도 됩니다. 그 값에 대한 라인을 그어놓고 보시고 지속적으로 보시면 차트 움직임이 그렇게 수렴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판단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지금의 제가 현 시점에서의 생각은 알려드렸고요. 차트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오늘의 알트나 K코인이나 여러 가지 공유해드리는 알트코인의 값들이 큰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피드백, 실시간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들을 영상이나 차트 이미지로 계속 드립니다. 드리고 있으니까 내용들을 계속 보셔야 되겠죠. 구독하셔야 돼요. 구독을 해야 된다니까요.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줘야 돼요. 네. 자, 차트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면은 이때 추가 하락 이후의 움직임이죠. 추가 하락 이후의 움직임입니다. 이 추가 하락은 언제 나왔느냐? 작년 5월, 6월 달 움직임입니다. 5월 달 움직임입니다. 4월, 5월 이때 움직임이에요. 자, 이 구간을 보면서 얘기를 드리죠. 자,
이때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5월달 구간에 나왔던 중요 지지 장가 249원, 217원이 있고요. 예, 구간 끝 357원, 그 다음에 389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1년도 구간 이탈값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이때의 움직임들이 하방 이탈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지속적으로 두들겼죠.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움직임이 여러 차례 나왔어요. 여기는 약하다. 관점. 네, 이 과정에 여기도 같이 계속 뚫었죠. 여기는 이때 하방 이탈하고 난 다음에 벌써 세 번을 뚫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돌파 견성 본다, 돌파 견성 본다. 그리고 추가 하락이 이어졌는데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엄청 터졌어요. 여기 구간의 거래량이 엄청 터진 거예요. 여기 매수 매물대요. 매수 매물대. 근데 작년 11월 하반기 때 11월, 12월 달 구간에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추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역시 엘프도 그 과정에 추가 하락이 이어졌는데 큰 매도 물량이 안 나왔어요. 이때 나온 거 말고는 큰 매도 물량이 안 나왔어요. 매물이 이때 다 쌓였다는 거예요. 이때 매수 매물이 다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트는 그 아래를 내려온 거고요. 하단 변곡점을 그럼 내려왔느냐면 5월 하단 변곡점을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오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5월달 차트 구간 여기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지지하면 올라간다고 했죠. 올라가는 구간에 여기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진 게 2023년도의 움직임인데 2023년도의 움직임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하락 구간에서 매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든지 패닉셀이든 투매든 혹은 상승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든지 이 움직임이 나와야지 이 지금 차트에 진입해서 차트를 움직이고 있는 스마트 머니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엘프는 지금 현재 차트를 움직이고 있는 스마트 머니가 명확히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 부분들에서 차트 움직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면 지지를 해야 되는 자리에 명확하게 지지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주도하는 것과 시장의 유동성에 그냥 흘러가는 것과의 차이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엘프를 오늘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자, 이 움직임을 보면요. 2023년도의 움직임으로 이어서 보게 되면 값들은 보이게 해놓고요. 자, 이때의 움직임이 23년도의 반등 움직임이 217원 여기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졌습니다. 종가 지지가 됐어요. 종가 지지가 됐어요. 여기 값들이 보면은 217원입니다. 여기 음봉의 종가가 217원이에요. 이 차트 값 나오기 전에 나온 값이죠. 5월달에 나온 값이니까 정확하게 지지 밟고 반등이 났어요. 여기는 확정적 지지를 받은 걸로 보는 거죠. 근데 249원은 음봉이 깨진 상태에서 밀어 올렸어요. 음봉이 깨진 상태에서 밀어 올렸어요. 그렇게 됐으니까 여기는 다시 오면 여기는 좀 약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깨질 개연성,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종가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차트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개연성 열어두고 봅니다. 지지가 깨진 자리는 열어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온 반등은 구간 끝에 대한 공략이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음봉 종가 지지가 확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간 끝 358원. 이때 음봉 꼬리는 358원이에요. 여기 안 왔어요. 여기 한 번의 지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한 번의 지지가.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이 이때 추가 상승이 4월달 구간 여기 구간 이때 나왔던 구간에 구간 끝을 돌파했고 중요 지지장값 종가 돌파했고요. 공략은 476원까지 공략이 됐어요. 여기까지 돼버렸어요. 자, 여기 하락 전에 나왔던 이때의 반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 구간의 값들을 공략이 됐어요. 보통은 제가 이때까지 알려드렸던 값들은 여기와 여기 값들을 알려드리고 여기 값들에 대한 공략이 진행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엘프는 그 구간의 공략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쪼개서 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때는 여기 구간에 대한 얘기만 했죠. 알트코인은. 왜냐면 여기 공략이 지금 현재 다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엘프는 그 구간 위로 올라오면서 4월 달에 추가 하락이 나오기 전에 형성됐던 여기 고점대에 형성됐던 값들에 대한 체크도 같이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차트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엘프가 움직임이 강하다. 움직임이 강한 건 알겠어. 얘가 지지를 어디를 받을 건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지지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현재의 움직임들은 이때의 움직임들은 강하게 돌파했고 구간 끝도 강하게 올라갔어요. 여기 구간은 안 나오겠죠. 안 오려고 하는 움직임인 거예요. 그럼 여기도 구간 이탈값 여기도 여기 종가하고 나서는 여기 지지 테스트 없었어요. 여기 389원에 대한 돌파로 바로 이어져 버렸어요. 종가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럼 여기가 좀 약하죠. 근데 구간 끝으로는 안 내려와요. 그래서 구간 지금 작년에
작년에 형성됐던 5월 구간으로 안 내려오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엘프는. 예, 그러면 5월 구간 끝이 5월에 그 다음 구간으로 가기 위한 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벗어난 움직임의 지지를 받으려면 357원과 387원에서 지지가 유지되는 걸 봐야 되겠죠. 근데 2023년도에 나왔던 지지 저항값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큰 구간의 영향은 여기를 받는 거고요. 4월달, 5월달의 구간 값에 영향을 받고 현재의 움직임의 1순위는 2023년도에 나왔던 지지 저항값을 영향을 받아요. 여기에 값들을 서로 만족해야 돼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모양이 심플할 때 차트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구간을 계단식으로 밟아가서는 절대 돌파를 못해요. 많은 경우에. 왜냐하면 매도 물량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간들은 어떻게 하냐? 거래량 키우면서 그냥 그 구간을 그냥 매도 걸리는 물량들 다 먹어보면서 그냥 다 올려버려요. 그런 움직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런 부분들의 거래량들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중요한 매물대라고 했죠. 매수 매물대라고 했어요. 앞에 5월달에 이미 그때 거래량이 엄청 터졌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럼 여기 구간으로는 강한 매수 구간이다. 그 위에 구간으로 지금 판을 올렸어요. 지지 라인을 판을 올려버린 거거든요. 엘프는. 그래서 357원과 389원의 지지를 봐야 되는데 이때 형성됐던 2023년도 3월달 여기는 그냥 추세가 계속 지속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지 저항값이 안 나옵니다. 여기가 박스권이 형성됐기 때문에 지지 저항값이 나왔어요. 그럼 3월달 중요 지지 저항값은 368원입니다. 그리고 353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88원 구간 끝값입니다. 그리고 구간 이탈 287원이죠. 여기는 뭐 사실상 강한 매물대였으니까 지금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구간 끝부분도 여기는 추세가 지속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볼 필요가 없다. 왜냐면 여기가 깨졌을 때 보는 자리예요. 지금은 여기 두 자리에 확정적 종가 지지 여부를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 값을 보니까 357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57원 부분에 대한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구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여기 구간을 좀 더 확대해서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368원은 여기 지금 상단 변곡점의 지지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상단 변곡점의 종가 지지는 추가 상승 관점에서 봅니다. 추가 상승 관점에서 봐요. 하단 변곡점의 지지는 종가 지지는 왜냐면은 3월달 구간에 머리 위에 지금 있는 거예요. 3월달 구간의 머리 위를 표현하는 게 3월 상단 변곡점이에요. 저기 위에서 여기 지지를 하면 그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여기 지지가 현재 일봉 차트에서 진행 중인 모습이다. 여기가 깨지면 3월의 중요 지지 저항값 368원과 353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지면 구간 끝으로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게 보면 4월 달에 여기에 이 흔적을 남긴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여기에 종가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로 보여. 그러면은 여기 종가를 만드는 부분들은 올라가겠다는 의미로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이 414원, 지금 시점에서의 반등 지지한다는 전제를 보면은 414원의 확정적 종가 지지는 426원의 종가 회복, 양봉 종가 회복 움직임이 이어져서 나올 수 있고요. 426원의 확정적 종가 지지, 여기에서 지지가 이루어지면 위로 올라갑니다. 458원과 476원에 대한 공략으로 추가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되돌림 없이 그냥 음봉으로 내리꼽았거든요. 내리꼽았기 때문에 돌파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돌파를 한다면은 476원 위에 올라간다면은 본격적으로 535원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엘프는 추세가 일봉 차트에서 지금 3월 달에 박스권이 만들어졌던 구간 외에는 1월달, 2월달 구간이 상승 추세 지속이었고요. 지금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박스권에서도 위에 상단에 지금 있는 거예요. 상단 머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 지금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지가 이루어지면 추가 상승을 합니다. 이 추가 상승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냥 이런 것도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린다면은 변곡점과 구간 끝은 되돌림을 하는 축의 역할을 합니다. 올라온 만큼 그 축을 받고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염두에 둡니다. 참 묘하게도 그렇게 체크가 되더라고. 제가 가지고 있던 이때까지 했던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 값들이 중요한 값들입니다. 구간 끝. 구간 끝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런 측면에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앉으면은 올라서 추가 상승의 관점을 본다면은 최대치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이어졌던 상승폭만큼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에 대한 움직임이니까 이만큼 더 올라간다고 보면 여기
여기 중요 지지장 값이죠. 자, 이게 여기 중요 지지장 값이죠. 여기 오른 만큼의 상단 변곡점을 기준해서 추가로 상승이 된다면 대략 요쯤이 되겠죠. 그러면 중요 지지장가 821원과 530원의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절반 위에 종가를 형성시키면 네, 위로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럼 얘는 어딜 지지 테스트 할까요? 여기 지지 테스트 할 거예요. 여기에 확정적 종가를 마련하려고 하는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겁니다. 지지 라인이 올라와 버린 거예요. 지지 라인이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니까 앞에서 여기 구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뚫었죠. 여기 혹은 여기의 상승분의 절반 뭐 이런 식의 구간 움직임으로 이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움직임이 되면 여기서 다시 열로 넘어가죠. 근데 821원은 뭐다? 돌파 견성을 아까 본다고 했죠. 예.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예, 그 위의 값은 이제 저항의 관점으로 본다. 맞나? 제가 그렇게 설명했죠. 네. 여기는 한 번이니까 여기는 저항, 위로 올라가면 돌파 견성.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관점에서만 예, 정리를 하면 예, 지금 현재는 상단 변곡점 414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먼저 살핀다. 여기가 깨지면 368원과 353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는 5월의 구간 끝값 357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하고 같이 겸합니다. 근데 여기 구간에 대한 지지는 예, 확정적 종가 지지를 받고 움직임 측면 여기에 오지 않았다는 측면을 보면 여기는 좀 강하게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368원은 앞에서 깨졌죠. 네, 깨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414원이 깨진다. 지지가 깨지는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면 353원과 357원의 확정적 종가 지지가 이어지는지를 살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깨지면 물론 구간 끝으로의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질 수 있는 과정들인데 현재는 여기 5월 중요 지지저항가 구간은 강한 매물대다. 매수 매물대고 여기가 마지노선이 되죠. 3월달 구간의 마지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여기에 염두도 두지만 여기로 오기 전에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우선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353원과 357원이 강한 지지 라인의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로 얘기 드렸습니다. 414원의 지지 여부, 여기가 깨진다면 353원과 357원의 확정적 종가 지지 여부, 이 두 가지를 살피고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해당 지점에 대한 확정적 종가 지지가 이어지면 그 다음 목표 구간은 400원대 후반 535원을 노리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견성들이 높다는 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프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